K방산의 상승세 속 가장 놀라운 수출로 레드백을 꼽고 있습니다. 호주의 레드백 수출은 많은 의미를 주고 있었는데요. 일종의 사건이라고도 할 수 있었습니다. 호주에 얼마에 몇 대를 팔았는지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호주에 무기를 수출했다는 자체가 충격을 가져다 준 것이었죠. 호주는 서방의 주요국이자 파이브 아이즈의 일원으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독일 무기를 탈락시키고 한국 무기를 택했다는 것 자체가 방산업계에서는 큰 이변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세계 정세 속에서 국가 간의 외교는 많은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방산 시장도 말할 것도 없는 부문입니다. 한마디로 무기를 사고 파는 데 있어 합리적인 조건보다도 국가 간의 관계 등 외적인 요소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호주를 상대로 많은 외교적 상황을 극복해냈다는 것은 매우 상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결과에 가장 충격을 받는 곳은 호주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중국이었습니다. 양국은 2020년대 들어 철광석 등의 문제로 급격하게 사이가 틀어졌습니다. 그 뒤로 그 넓은 바다를 건너는 상륙 작전 뒤에 육상전을 펼치는 상황까지 벌어졌을 정도로 관계가 심각하게 악화되었는데요. 레드백 역시 그러한 상황 속에서 호주의 대비 중 일부였습니다. 한국 무기가 갑자기 호주에 팔리는 결과가 낮아 중국에게는 꽤나 당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당연히 다른 서방 방산 강국들의 무기를 도입할 것을 계산에 넣어두고 침공 계획을 짜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호주가 내린 뜻밖의 선택으로 중국이 호주 대응책을 재검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중국은 한국이 호주 수출을 목적으로 레드백을 만든다고 했을 때 콧방귀도 뀌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호주 수출에는 실패하고 그 뒤로도 국내 도입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상과는 정반대로 시나리오가 흘러가기 시작하자 뒤늦게 중국은 레드백에 대한 분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분석 방송을 통해 레드백은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단단한 전투 차량 중 하나라고 소개했습니다. 레드백의 실전 성능에 대해 왜곡하지 않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한국이 레드백을 호주로 수출한 것 그 이상의 수출 실적을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성능 좋은 무기가 팔리는 것은 당연한데 중국은 레드백의 전망을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국은 한국이 만든 레드백이 상당한 성능을 갖췄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한국의 실적을 좋게 생각할 리 만무했습니다. 한국이 스스로의 힘으로 해낸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뢰를 견디는 방어력과 능동 방어 성능 모두 이스라엘과의 협력으로 얻어냈다는 것을 은연중에 드러내면서 한국의 성과를 폄훼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일부 중국인들은 하필이면 이번에 하마스와 전쟁을 벌이면서 복수와 증오의 연쇄를 이어가고 있는 이스라엘에게서 협력을 얻었다는 점이 한국의 약점이라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너나 할 것 없이 전쟁 내내 어마어마한 민간인 피해를 내면서 싸우고 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팔레스타인은 물론 이스라엘 역시 그 책임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는 시각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일개 네티즌이 생각할 법한 일을 우리 한국이 모를 리는 없었습니다. 한국 역시 레드백의 외산 부품 비중이 장차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레드백의 국산화 계획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호주에 납품되는 사양의 레드백 외에도 호주에서의 실적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레드백의 개량형을 만들고 추가적인 수출을 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6월 제주도에서는 대한민국 국방산업발전대전 일렉스 코리아가 개최되었습니다. 여기 참여한 한화는 레드백의 성능을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면서도 국산 기술로 대체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한화가 레드백 EX라고 이름 붙인 이 개량판 레드백은 국산화율을 높여서 반대로 수출 시장에서의 메리트를 노리고 있습니다. 타국 기술이 많이 섞였을수록 수출하는 데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안정화를 추구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산화율을 높인 레드백 EX는 수출 시장뿐만 아니라 국군 내에서도 입지가 높을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호주 수출을 위해 빠르게 개발하기 위해 당시에는 이스라엘의 기술을 끌어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 호주 사업에는 성공했고 같은 기술력을 국내 기업들이 갖출 시간도 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굳이 이스라엘에게 로열티를 떼어주면서 부품을 사다가 달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중국은 레드백을 어떻게든 내려치기 위해 트집을 잡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바로 한국 기갑의 상징이 된 고무 궤도에 대해 태클을 걸고 있었습니다. 고무 궤도는 일선 정비병들만 빼면 모두가 극찬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중국은 이 부분을 문제 삼고 있었을까요? 이들이 보기에 고무 궤도는 레드백이 추구하는 방어력 중시 설계의 불순물로 여겨지기 때문이었습니다.
한화가 호주에서 레드백을 개발하고 실험하던 시기에 실험장에서 혹독한 실험을 치르고 돌아온 레드백을 점검했습니다. 그때 고무 궤도가 전부 파이고 벗겨져서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중국에선 이 장면을 보고 실험을 나갈 때마다 이렇게 손상이 심해서야 한국이 자신하는 폭발물 테스트는 어떻게 버틴다는 것이냐며 딴지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이건 정말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할 법한 소리였습니다. 수출을 앞둔 무기가 얼마나 혹독한 실험에 투입되는지를 몰라서 하는 말이었죠. 게다가 해당 영상에 등장한 레드백은 단 한 번의 훈련이 아니라 호주에 건너가서 2년이 넘는 테스트를 소화하고 한국에 돌아온 상태였습니다. 즉 2년 내내 겪는 손상을 한 번의 훈련을 받고 온 손상으로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다른 한국 무기들로 고무 궤도를 경험해본 한국 네티즌들의 반응은 사뭇 달랐습니다. 훈련에 따라서 대충 어느 정도의 손상이 가해지는지를 아는 이들은 레드백의 고무 궤도가 입은 손상 수준이면 일반적인 철제 궤도를 10차례도 넘게 갈아치웠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중국이 트집을 잡는 것처럼 단순하게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정작 이런 말을 하는 중국은 자기네 무기를 제대로 못 만드는 것이 큰 고민입니다. 중국의 공사식 보병 전투차는 어찌 보면 레드백만큼이나 독특한 무기입니다. 경전차 포탑과 기관포 포탑을 아예 결합해서 달아놔서 주포가 두 줄로 달려있는 괴상한 외형이죠. 중국은 그런 만큼 공사식이 출중한 화력을 갖췄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실제로도 그 두 가지 주포가 제대로 성능을 내준다면야 거짓말도 아닌 표현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럴 턱이 없었습니다. 공사식은 결국 경전차 포탑의 반동까지 잡아내는 성능을 확보해내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포탑이 아닌 차체에서 나왔습니다. 중국 기갑 무기가 하루 이틀 일은 아니지만 역시 이번에도 포탑의 반동을 감당하지 못해 명중률에 심각한 하자를 발생시키고 있었습니다. 공사식은 기관포만 주구장창 쏘다가 어쩌다 한 번 쏜 100mm 저하포는 표적을 빗맞추기 일쑤입니다. 또한 보병 전투차라는 본분도 제대로 충족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내부 공간을 분배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엔진은 엔진대로 발열이 심각한데 내부 공간이 협소해 승무원들이 이 열기를 온몸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장갑차라기보다는 찜통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욕심을 내서 경전차 포탑을 달아놨으니 그걸로 쏠 전차 포탄도 내부에 들여놓아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포로 쏠 수 있는 미사일까지 8발을 싣고 있습니다. 기관포 포탄도 당연히 수백 발은 실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태우는 승무원 수를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레드백의 경우 수송 가능한 보병의 수가 8명입니다. 그리고 보통 현대적인 보병 전투차들은 이 정도 기준에 맞추고 있는데요. 그런데 중국의 자랑 공사식은 카탈로그상으로도 수송 인원이 7명이고 실제로는 전차 포탄 때문에 그마저도 다 못 태우는 일이 흔하다고 합니다. 당연히 대외적인 평가는 좋지 못할 것이 자명한 일입니다. 중국이 과욕을 부린 나머지 성능 조절에 실패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관된 평가죠. 자국의 장갑차가 이런 상황이니 잘 나가는 레드백이 곱게 보일 리 만무했습니다. 정작 중국은 한국의 고무 궤도가 잘 나가는 것 같으니까 앞에서는 트집 잡는데 혈안이 되었지만 뒤로는 다른 무기 체계에서는 따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놓고는 한국 무기를 내려치기에 혈안이 되어 있어 자기들이 베낀 기술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마구잡이로 깎아내리고 있었습니다. 부럽다는 표현을 이런 식으로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국의 이런 앞뒤 안 맞는 행보는 한국의 방산이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방증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레드백을 포함한 한국 무기체계를 까내리는 것은 한국 방산 발전에 가장 크게 위기감을 느끼는 중국이 보여주리는 유일한 대응 방법이었습니다. 꾸준히 변화를 시도하고 앞서 나가고 있는 한국 방산의 행보를 응원하는 바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